100m.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이런 기법을 로토스코핑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넷플릭스의 고양이 캔 앙주 이런 영화도 이런 이별이 필요한이라는 영화에서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익숙한 촬영 기법인데 이제 실제 촬영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입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0m가 움직임이 진짜 완전 실사 같아요. 사람이 뛰는 모습이 되게 살짝 어색한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그게 진짜 사람이 뛰는 것처럼 느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감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와 대박이에요. 진짜 육상 잘 모르는데 이거를 단순히 스포츠 영화로만 보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보면은 많은 소재가 있거든요. 뭐 기록 1등, 재능, 잘난 아버지의 그늘, 뭐 이런 스포츠가 가진 경쟁의 매력이랑 거기에 진 사람에 대한 비극,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순순히 자신의 목적으로만 달리는 사람 이런 것처럼 되게 단순히 이고지고 포기하고 이런 청춘 드라마 이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오히려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비 오는 장면이랑 마지막 결승 장면인데 와 재밌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 어떻게 그렸나 싶어요 진짜. 저는 엔딩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결과보다는 과정, 도착보다는 앞으로 남은 길을 보여주는 그런 마무리여서 결국에는 승부에 대한 이야기지만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섞은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 막 박진감이 넘치고 이런 거는 딱 몇 장면이 있어서 완전한 스포츠 영화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굉장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네, 재밌어요. 기차의 꿈. 진짜 서정적인 영화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는 답답한 사람들은 못 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한 영화였는데 저도 이렇게 약간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만 되게 재밌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가 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간을 되게 잘 담은 게 수직과 수평을 잘 섞어서 담아냈다는 생각합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이제 수직으로 쭉 서 있고 기차나 대지는 수평으로 쫙 흘러가요. 거기에 물, 하늘, 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런 자연의 요소를 다 담아냈는데 수직과 수평, 불규칙한 움직임들을 싹 다 담아내서 하나의 완성도 있는 걸 담아내고 있다는 이 모습이 촬영 감독님이 진짜 변태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고 과정을 좀 더 보태면 약간 지구에서 찍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왜 기차의 꿈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기차는 출발하면 결국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거든요. 쭉 가잖아요. 정차장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담아낸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도 있고 불행한 순간도 있고 희망을 느낄 때도 있고 아니면 기적의 순간을 느낄 때도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쭉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거를 보여주는 게 기차 같아서 기차의 꿈이라고 한 것 같고 결국 이것이 대자연 앞에서는 한순간에 지나쳐버리는 그냥 인생이니까 그래서 잘 살아놓은 건가?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짧다라는 걸 좀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막 재밌진 않아요. 근데 이 감정적으로 뭔가 울리는 게 좀 있어서 보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펄프 픽션 1994년도 영화인데 제가 이거를 여태까지 춤추는 영화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펄프 픽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잡지거든요. 잡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개 옴니버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근데 이야기 따로 흘러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연결되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게 말은 이렇게 제가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구현한다 생각하면은 각 이야기별로도 완성도가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완성도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결이 또 억지스러우면 안 되고 그 연결에 좀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태도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걸 딱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도 재밌고 특유의 그 음악도 강렬하고 약간 뭐 퀸틴 다 감독님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되게 유쾌했어요. 그 생각보다. 폭력적인 장면은 여전히 폭력적인데 강렬한 음악이 주는 리듬감이 확실히 매력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춤추는 장면이 제일 유명해가지고 단지 춤추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영화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전에 배우들의 젊은 얼굴을 보는 재미도 있고 옴니버스 영화가 가져야 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33년이 된 영화인데 대단해. 토고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든 영화인데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해요. 개썰매 이야기고요.
보면서 촬영팀이 진짜 고생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배우도 고생하고 우리 귀여운 강아지는 좀 크긴 하지만 강아지들도 고생했다는 게 느껴지지만 눈 덮인 산, 얼어붙은 호수, 눈보라, 폭풍 굉장히 잘 표현하고 담아내니까 좀 무서울 정도로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차의 꿈 같은 경우는 자연을 아름답게 담았다면 이거는 자연을 아름다우면서 두려움을 함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 강아지 토고 역할로 나온 디젤이라는 강아지거든요. 연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귀여워요, 되게.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서 약을 구했다. 이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은 뻔한 이야기고 스토리는 그냥 그런데 강아지가 귀엽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볼만하지 뭐. 페르시아어 수업. 이게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흔히 말하는 찍힌 그 서스펜스 덩어리예요. 주인공이 계속 위기를 만난 게 저희는 알고 또 간신히 피하고 근데 또 위기가 오고 그걸 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그런 긴장의 끈이 쭉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 이 독일군으로 나온 사람들이 되게 그냥 직장인처럼 그냥 학살을 해요. 그 학살하고 평범한 밥 먹고 데이트하고 이게 분명히 악인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라는 부분을 떼어놓고 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면서 그걸 잘 연출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여기서 주인공이랑 이제 거의 뭐 영혼의 파트너처럼 나오는 코어라는 인물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약간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계속 속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도 뭔가 생각이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좀 이상한 영화였어요. 네. 사실 이 인물들이 다 용서받으면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착각을 느끼는 거가 잘못된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이상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진 않아요. 그냥 그래요. 네. 이번 주 어워드 발표할게요. 베스트 영화는 펄프 픽션입니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 진짜 볼 걸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옴니버스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리듬감이 되게 살아있는 영화여서 되게 재밌게 보았습니다. 베스트 포스터는 펄프 픽션입니다. 포스터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멋있고 왜 요즘에 이런 포스터가 안 나오나 몰라. 네. 베스트 배경은 기차의 꿈입니다. 수직과 수평 그리고 그 안에 돌아다니는 요소들 또 그걸 넘어선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서 자연 모든 요소를 담아낸 영화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화면만으로도 여운이 남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제가 워낙 자연적인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배경이 뭔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차의 꿈이나 토고나 둘 다 자연이 엄청 크게 나오는데 얘네가 주인공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울창한 숲 앞에 서 있는 주인공, 눈보라를 바라보는 주인공, 약간 이렇게 인물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장치로 사용이 되는 거죠. 뭔가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네. 낯선 공간에 가면은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모니터를 부수고 소리 지르고 나간다는 거야. 아니면은 서점에 딱 가서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책을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책을 살려고 손을 뻗었는데 어뭇하고 닿는 순간 약간 이런 러브스토리 그런 게 떠오르는 거 보면 오히려 공간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가 공간을 선택하는 건지 이게 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둘 다 영화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네. 타란티노 감독은 보통 자기가 본 영화, 읽은 책,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또 다 쌓아서 펄프픽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를 보고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게 뭐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제가 솔직하게 그냥 재미있다 없다 정도로만 계속 이렇게 기록을 그냥 남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어떤 영화를 볼까요? 다음 주 5편도 기대해주세요.